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네. 부유해진 개미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적절한 판단을 했다. 형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어. 더 떨어지겠어? 지하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까지 원유가 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아 이런 예리한 그 동학개미 운동의 대표 대장주가 삼성전자 삼성전자잖아요. 저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주주 삼전 주주들. 저희 우리 존버해요. 오늘의 주제는 이코노미스트의 투자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동학개미 운동. 네, 2008년에는 사실 우리들이 이 펀드 투자를 잔뜩 했다가 펀드 손절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뭐 맞아. 브릭스 펀드라든가 뭐 친디아 펀드 같은 그런 그 신흥국에 투자했던 펀드들이 너무너무 손실이 커지면서 눈물을 머금고 펀드 정리했던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때는 우리 개미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에 전부 올인했다가 물린 상태에서 고생을 해서 그때 참 수익 내기가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다들 돈들이 시중에 돈이 전부 어디 들어가 있었냐면 부동산에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부동산이 또 솔직하게 지난 2015년 이후에 만 5년 동안 신축, 서울 신축 중에 2배 안 오른 데가 어디 있어요? 2배. 그러니까 기본. 그러니까 나홀로도 2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나홀로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이라는 게 너무 단지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올라타는 게 참 중요하지. 너무 좋은 거 살려고 그러는 게 좀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사고 뭐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해도 캔슬하고 그러면서 놓치시는 분들의 마음은 부동산이라는 건 여기는 안 오르고 여기는 계속 오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왜냐면 언론에 여기만 가고 막 대표적인 음마라고 하죠. 강남에 있는 주도지 아파트들만 갈 것 같아서 거기만 눈을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기 좋아지면 부동산은 대체로 같은 지역이면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단지가 있으면 그 옆에 한 30년 된 농물 나오는 단지도 오릅니다. 근데 그런 건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가계가 서울은 좀 논외인데 전국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택 보유율이 한 56%, 57% 돼요. 집이 없는 사람이 그럼 40% 넘는다는 거죠? 예, 40, 한 3%, 2% 사이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보유했다라는 것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또는 이전보다 더 부유해지신 분이 많이 늘었고 이런 분들이 또 신용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5억짜리 집을 사면서 2억 대출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40% 맞잖아요. 그래서 5억짜리 집을 사면서 2억 대출 받았는데 그 집이 8억 됐어요. 힘 좋아지겠네. 그러면 LTV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분은 대출을 받을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은행들 입장에서 자산을 8억 갖고 계시는데 이분 또 월납으로 계속 또 갚기도 해가지고 잔금이 한 1억 5천 남아있다면 얼마나 신용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이분한테는 LTV 40% 채워서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게 안 되면 좀 신용대출이라도 해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디 저축은행입니다. 귀하의 대금 몇 억까지 됩니다. 뭐 이런 그런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까지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유해진 개미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적절한 판단을 했다. 주식시장 동학개미 운동이 그래서 원유 산 거는 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원유는 제가 딜링룸에 있었는데도 커머디티 그러니까 그 상품 관련 딜러들 매매하시는 펀드 매니저들을 딜러를 그러는데 상품 관련 딜러들이 돈 버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프로 중에 프로도 원유 선물에서 트레이딩해서 잘 벌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인데 너무 싸다고. 그러니까 그 청산되고 오르는 거 봤죠?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간 다음부터 이제 막 오르잖아요. 이게 어디나 똑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제 친한 지인이 원유 관련돼서 해보라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그냥 그 친구 했는 말 이거였어요. 형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어. 더 떨어지겠어? 지하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까지 원유가 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런 예리한 뉴스에 나와서 패닉이 벌어지고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근데 싸다고 들어가는 건 위험해. 그 가격의 방향은 더 싸질 수도 있다라는 게 모멘텀이잖아요. 우리가 집값에서 많이 느꼈잖아요.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오르겠어. 근데 아니 지난 2019년 가을부터 올해 봄 사이에 수원 집값 오르는 거 맞잖아요. 구리 집값 오르는 거 맞잖아요. 지금 요새는 인천 계속 거기 오르는데 또 오르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가격이 한번 상승세가 붙으면 끝도 없이 오를 것처럼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것처럼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게 세상 일이라서 싸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뭐 이번에 주식은 잘했지만 무조건 싼 것만 잡기보다는 좀 괜찮은 괜찮. 거래 잘 되는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잘했다고 하셨는데 그 동학개미 운동의 대표 대장주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잖아요. 저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주주 삼전 주주들. 저희 우리 존버해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몇 가지 제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는 종목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카카오 제일 크게 가지고 있고 부러워. 저 없어요. 삼전이 이번 너무 안 올랐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알죠, 우리는. 그죠? 얘기해 주세요. 이게 개미가 너무 가지고 있으면 안 오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진짜로.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 때문이죠, 지금은. 요새 그 중국한테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국 경제가 2008년보다 더 심하게 다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 또 2008년 글로벌 위기는요, 부동산이 닫힌 위기라서 은행이 문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경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던 차에 막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와당탕 넘어진. 그러니까 2008년은 이거 좀 불길한데 하면서 좀 준비라도 가능한 게 좀 있었다면 이번에는 뭐 그냥 사고거든요.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할 거야 라고 지금 이맘때, 작년 이맘때 누가 이야기했으면 아무도 없죠. 저 사람이 저게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상을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터지고 나니까 이제 지금 뉴욕부터 시작해서 아주 핵심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좀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묻거든요.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뭐 했냐?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면 단합하는데 위기가 지나갔다 싶을 때는 책임을 묻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게 될 때 트럼프 입장에서 저건 중국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지. 적이 있어야지. 네. 뭐, 그 사람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 쓴 거 본 적 있으세요? 진짜라니까. 인사이트 있다. 저 못 봤어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 분석가들이 미국 언제 회복되나요? 어떤 분이 물으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마스크 써야죠. 진정될 거라고. 그만큼 이 사태를 보는 게 아니했어요. 네. 어떤 치료제가 나와서 그렇다는 루머도 있어요, 사실은. 사망자 수도 줄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 뭐 했냐? 경기가 이렇게 나빠졌는데 정부 뭐 했냐라고 물을 때 네. 남한테 책임을 돌리는 게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어요? 올해 11월에 선거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중국한테 굉장히 문제를 앞으로 많이 제기할 것 같아요. 당장 뭐 화웨이 건. 근데 이번에 그 타이완 세미컨덕터라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큰 파운드리 회사가 있어요. 네. 파운드리 회사가 뭐냐면 조립 가공 대행 업체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대행인 거죠. 아이폰이 어디서 조립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중국 선전에서 조립돼, 홍콩 옆에 있는 선전에서 조립되는데 그 회사가 누구냐면 대만의 호나이 정밀공업에서 조립해줘요. 아이폰이라는 그 고가의 장비를 정확하게 잘 조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근데 그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애플이라든가 화웨이 폰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AP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CPU, 심장 같은 겁니다. 그거를 누가 설계를 하냐 하면 애플이나 그렇죠. 다른 데서 설계를 하겠지만 그걸 조립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전 세계 이런 주문 가공용 반도체들 위탁 가공 생산의 60%를 차지해요. 독점 기업에 가깝습니다. 2등이 삼성전자인데 1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잘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전체 매출의 20%가 화웨이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화웨이한테, 중국 화웨이한테 자기들 당신 주문은 이제 안 받을 거예요 라는 걸 거의 밝힌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TSMC한테 압박을 넣은 거죠. 압박을 너네 수출하지 마라.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추측하신 근데 거죠.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뭐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이제 거래하는 증권사 그 아이디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최근에 거의 확정된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하는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TSMC가 또 바로 뉴스에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이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반도체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 공장의 최대 수요자들은 샤오미라든가 후아웨이라든가 ZTE라든가
오포, 비포 같은 회사들이거든요. 이제 이 회사들이 지금 중국 스마트폰 쪽 시장에서 1위부터 4위 업체들인데요. 네. 아무튼 이 회사들한테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주고 있었는데 만약 삼성전자 보고 중국 공장 폐쇄해라 정도까지 나오면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저렇게 자꾸 불확실할 때는 네. 삼성전자 좋은 것도 알고 그러지만 네. 주가도 많이 올랐고 네. 그러면 좀 인텔을 사거나 AMD를 사거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을 다른 회사들을 살리는 움직임들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져요. 그래서 박사님은 삼전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거죠?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현재는 안 파실 거죠? 당분간은. 그 전에 좀 팔았어요. 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잘 가길래 그거 팔아가지고 네. 조금 현금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들어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옆으로 기고 있어서 기회를 잘 안 주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조정이라도 좀 나오면 또 사고 싶은데 네. 이런 거가 되는 거 보면 역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죠? 확인하고 들어가기보다는 기대가 형성됐을 때 주식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네. 것. 그래서 주가는 올랐지만 네. 더 가려니까 옛날 수준 5만 원, 6만 원 향해서 쭉쭉 가려니까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가 좀 있어서 네. 최근에 조금 쉬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주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게 제일 재밌죠, 그죠? 네, 제일 일단